불쌍하게 죽은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는 현재로서 천만비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단종과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오스만 제국에도 그런 술탄이 있었는가요? 오늘은 좀 오스만 제국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셨는데 괜찮다 해서 바로 구독을 누르지 마세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괜찮다. 나 앞으로 이 친구의 영상들 보고 싶어. 좀 호감이야. 이 생각을 들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정도 아니라면 그냥 영상 수준으로 괜찮다 해주시면 그냥 라이크하고 댓글만 달아주세요. 이렇게 복잡한 부탁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사실은 주제가 좀 약간 슬퍼요. 아시다시피 단종이라는 왕이 너무나 불쌍하게 죽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운명적으로 어린 나이에 왕자에 앉게 될 거 말고는 그분의 잘못이 없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그 슬픔을 지금 현재 한국인들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영화 시장에 잘 반영돼서 그런지 그 스토리를 담은 영화도 지금 거의 전만비가 되기 직전인데요. 오스만 제국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술탄이 있었지만 좀 내용이 달라요. 그 사람은 바로 겐츠 오스만입니다. 오스만 제국에 있는 술탄들은 여러분 다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티 술탄 메헤메트, 종복자 술탄 메헤메트, 이스탄불을 정복했잖아요. 아니면 가눈 술탄 술레이만, 법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 앞에다가 가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겐츠 오스만, 젊은이 오스만, 이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붙인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려서 이 정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이 겐츠 오스만 2세하고 단종에 비슷한 거 뭐냐면, 이제 위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습이 잘 내려오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스만의 아버지 아흐메드 1세인데요. 아흐메드 1세 아버지 이제 메헤메드 3세, 이분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그리고 자기 자식들까지 죽였어요. 이제 결국 터치 안 했던 거 뭐냐면 자기 아들 아흐메드 1세하고 그리고 무스타파 1세예요.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자기 권력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터치를 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아흐메드 1세는 13살이에요.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못 했어요. 그래서 왕비 오르자마자 바로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만들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흐메드 1세도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을 고위급 관료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아흐메드 1세의 할머니가 다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군주의 힘이 약소되는 그런 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군주 중심적인 행정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관료들한테 넘어갔던 행정 시스템으로 변한 거죠. 이 아흐메드 1세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물루 머스크 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고요. 이분도 이제 13살로 술탄이 됐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자기 권력을 강화시켰지만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직도 오스만 제국이 제대로 된 그 군주 중심적인 나라가 아니었고, 이제 여기서 오스만 제국 법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쿠데타 할까봐 자꾸 술탄들이 자기 동생들, 때로는 자기 자식까지 죽이니까 법을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조선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술탄이 죽으면 왕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술탄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든 아니면 형제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을 아니면 형제들을 죽일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나이가 제일 많아야 되고, 그리고 지적 장애가 없어야 돼요. 이제 이 법안이 아흐메드 1세 때 통과가 됐는데,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미 형제가 어느 정도 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으로 이미 어느 정도 지적 장애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흐메드 2세가 죽었어요. 보통 술탄 돼야 되는 사람이 예전 시스템이라면 자기 아들 오스만 2세가 돼야 되는데, 근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2세가 아니고 오스만 2세의
작은 아버지, 즉슨 아흐메드 1세의 동생 무스타파 1세가 술탄이 됩니다. 근데 무스타파 2세는 여러분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이제 돈을 그냥 길거리에서 백성들한테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고갈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반란 중이었어요. 이게 나라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 관료들 보기에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술탄으로 이 수많은 반란을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는 걸 보고 반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의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관료들이 아흐메드 1세의 아들을 그 자리에다가 앉힙니다. 오스만 2세,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제 이분이 술탄이 되고 자기 작은 아버지 무스타파 2세를 좀 일정의 교도소는 아닌데 오스만 제국에서 카페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도소 뜻이긴 한데, 물론 이제 밥 먹는 거에다가 문제가 없지만 궁전 안에서 유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스타파 2세는 그쪽에 가서 본인이 술탄이 됐어요. 술탄이 됐을 때 13살, 한국 나이로 14살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미 자기 눈 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료인들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라가 옛날의 영광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좀 나라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13살 14살 아예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폴란드는 오스만 제국랑 무슨 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2세는 이걸 하나의 기회를 생각해가지고 가서 이제 폴란드에서 남는 땅까지 정복을 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전쟁을 이긴 승자의 군주로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하러 갔을 때 일부 예니체리들이,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에서 엘리트 군인들을 말하거든요. 약탈을 했다는 소식을 받아요. 그럼 민원이 와요. 여기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예니체리들이 우리 전쟁하러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서 약탈할 수가 있을까? 백성들이 다 우리 백성인데. 물론 오스만 2세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약탈했었던 예니체리 애들이 있었던 부대를 이제 강력한 조보를 했어요. 몇 명 사람들 죽었는데 사형시켰죠. 근데 이걸 보고 예니체리에 있는 그 고위급 관료들이 오스만 2세의 표현을 안 들었다는 걸 눈치채요. 아니 보통 오스만 제국 법이라면 전쟁 가는 길에서는 약탈이 금지인데 왜 이 예니체리에 있는 고위급 관료들이 내 편 아니고 왜 이렇게 나의 사형 판결을 뭐라고 하지? 그때 이제 깨닫게 돼요.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썩은 거는 예니체리 때문이다. 예니체리를 폐지해야 돼. 근데 이거 배제할 힘이 없어요. 유일하게 배제할 수 있는 힘인 지방군이에요. 왜냐면 오스만 제국에서 예니체리는 엘리트 군이자 중앙군인데 또 지방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탄불에 왔는데, 근데 뜬금없이 수도로 떠나면 이제 누지세잖아요. 사람들 왜 나가지?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나 송지순례 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메카 메디나로 가겠습니다 뻥을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무조건 너예들이랑 결혼했거든요. 왜냐면 너예랑 결혼해야지 너의 친척들이 없으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스만 2세가 처음으로 셰이ኹ 이슬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종교청장이긴 한데 그 당시에 그 역할이 헌법재판소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의 딸내미랑 결혼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일설에 따르자면 자기 계획을 자기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여자도 자기 아빠한테 얘기한가 봐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그 정보가 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오스만 2세를 제거를 했는데, 여기부터 이제 슬픈 소식이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 되기 직전에 있었던 파샤가 있었어요. 가라다부트 파샤인데 이분이 오스만 2세 고모부예요. 근데 이분의 야심이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는데 대제상 웨즈두르 아잠, 그래서 이미 군부 안에 있었던 이 오스만 2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 지도자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지적 장애가 있었던 무스타파 1세가 있잖아요. 예, 유배에 있었던 분, 그분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다가 앉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오스만 2세를 그냥 쿠데타 일으키고 그냥 유배지에 있으면 또 반대파가 나올 수가 있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오스만 2세를 죽여야 됐는데, 단정처럼
단순히 죽였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물론 설이 많아요. 오스만 2세는 일단은 그 당나귀가 끌고 있는 수레자에다가 앉혀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거의 좀 약간 거지처럼 보여드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행진을 시키고 다음에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제 일설에 따르자면 성폭행을 해서 죽였다. 뭐 일설에 따르자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때리고 다음에 이제 그 불알을 이렇게 손으로 완전히 뭐 고문을 시키면서 죽였다. 아니면 이제 그 귀를 잘라서 그 귀를 저 궁전에다가 던지고 이제 실세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가라다웃 파샤 자비롭게 아니고 좀 잔인하게 죽였다는 걸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까지는 단종 이야기보다 더 잔인한데 여기부터는 좀 단종 이야기보다 좀 시원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소식이 퍼져나가니까 오스만 제국에 있는 고위급 관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술탄이 이렇게 죽어? 그리고 그 사람 누군데 술탄을 그렇게 죽여요? 해가지고 또 반대파가 구성이 돼요. 지적 장애에 있었던 술탄 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이제 법령을 받아요. 가라다웃 파샤는 하야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야시키고 난 다음에 오스만 2세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그 세력 있잖아요. 다 잡아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제 가라 무스타파 파샤는 오스만 2세가 살해당했던 장소에서 이제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 쿠데타에 가담했던 고위급 옌체르 군인들도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하여튼 단종이란 다른 거 뭐냐고 하시면 단종은 진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오스만 2세는 그래도 좀 뭘 하려고 하다가 걸려서 죽은 거고 근데 단종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은 제대로 죗값을 이 세상에서 받았냐고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안 그래도 오스만 2세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죗값을 어느 정도 받는 걸로 보여요. 하여튼 여러분 영상이 좀 약간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는 조선화돼 있었고 오스만 제국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